2026년 2월 8일 슈퍼볼 하프타임쇼. 에드버니가 사탕수수 밭을 걷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을 때 전 세계 1억 명의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세트 디자인 대박이다. 그런데 몇 시간 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잠깐, 저 풀들이 움직이는데? 네, 맞습니다. 저 사탕수수와 풀은 진짜 사람이었어요.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7피트, 약 2m 높이 18kg짜리 초록색 코스튬을 입고 무대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우스꽝스러운 밈이 쏟아졌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시급 18.7달러 약 25,000원 받았답니다. 총 70시간 리허설과 공연에 참여했으니 대략 130만 원 정도를 벌었죠. 한 엑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스튬이 무려 18kg이었어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숨도 쉬기 힘들었죠. 하지만 내가 지금 1억 명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NDA 비밀 유지 계약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40명이 비밀 누설로 잘리기도 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직접 풀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무대 설치 시간 약 7분, 공연 13분, 철거 약 6분, 총 25분에서 30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인조 잔디가 아니라 천연 잔디거든요. NFL 규정상 잔디 손상을 막기 위해 무대 설치용 카트를 최대 25대만 사용할 수 있어요. 25대로 무엇을 실어야 하냐면요. 무대, 조명, 음향 장비, 카시타 세트, 결혼식 무대, 피라가 카트, 여러 개의 국기들까지요. 근데 사탕수수 밭과 풀을 실을 카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슈퍼볼 무대를 설계한 브루스 로저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을 아예 풀로 만들자. 그날 무대에서 펼쳐진 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진짜 결혼식이 열렸고 레이디 가가가 하늘색 플라멩고 드레스를 입고 살살을 불렀고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에 정전을 재현했고 25개국 국기가 휘날리며 외쳤죠. Together, we are America. 380명의 댄서와 퍼포머, 13분의 공연. 1년 전 켄드릭 라마도 비슷한 찬사를 받았어요. 두 쇼 모두 역대급이라는 평가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미친 무대 도대체 누가 설계하는 걸까요? 배드버니 혼자? 켄드릭 직접? 아닙니다. 13분의 쇼 뒤에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천재들이 있습니다. 컨셉의 컨셉.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게요. 컨컨컨입니다. 17년간 모든 하프타임 쇼를 연출한 남자. 먼저 해미시 해밀턴. 2010년부터 2026년까지 모든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연출한 디렉터예요.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 가가, 리안나, 켄드릭, 배드버니까지 전부 이 남자 손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 2017년 레이디 가가 쇼. 휴스턴 NRG 스타디움 지붕에서 가가가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부르며 시작했죠. 그리고 드론 300대가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가가가 무대로 다이빙.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진짜 지붕에서 뛰었나? 정답 반은 사전 녹화, 반은 라이브예요. 지붕 장면은 날씨와 안전 문제로 미리 찍었고 무대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100% 라이브였어요. 해밀턴의 진짜 능력은 멀티카메라 디렉팅이에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드론 카메라, 크레인 카메라, 스테디캠, 핸드헬드, 심지어 와이어캠까지. 해밀턴은 이 모든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앵글을 보여줘야 1억 명에게 가장 임팩트 있을까를 즉석에서 판단해요. 그가 연출한 쇼들은 미국 TV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방송 10개를 전부 차지합니다. 에미상 8회 후보, 그리고 그래미, 오스카, 슈퍼볼을 모두 연출했어요. 이 세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에고스라는 별명도 있죠. 에미의 E, 그래미의 G, 오스카의 O, 슈퍼볼의 S까지요. 방송계에서 가장 큰 무대를 모두 섭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대표작, 2022년 힙합 하프타임쇼. 닥터드레, 스눕독, 에미넴, 메리 제이 블라이즈, 켄드릭 라마, 50센트, 힙합 올스타 6명이 한 무대에 섰어요. 이 쇼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각 아티스트의 퍼포먼스가 동시다발적이었거든요. 에미넴이 루즈 유어셀프 부르며 무릎 꿇는 순간, 이건 콜린 카퍼닉에 대한 오마주였죠. 카메라는 그를 클로즈업하고 스눕독이 크립 워크를 추는 순간 와이드 앵글로 전환하고 닥터드레가 피아노 치는 순간 측면 카메라로 손가락을 잡아내고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연출하는 게 해밀턴의 능력이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무대 위 아티스트의 눈이 되고 시청자의 눈이 되는 사람입니다. 2015년 켄드릭 쇼에서는 비디오 게임 같은 미래적 무대를 보여줬고 2026년 배드버니 쇼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의 거리를 그대로 옮긴 세트로 화면에 담았어요. 두 쇼 모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한 명의 디렉터가 연출했습니다. 해밀턴의 철학은 간단해요. 아티스트의 비전을 존중하되 그걸 1억 명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쇼의 지휘자예요. 무대 위 모든 요소를 조율하고 카메라 앵글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사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죠. 20년간 무대를 설계한 건축가. 해밀턴이 카메라를 통해 쇼를 연출하는 사람이라면 무대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로저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번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를 설계했어요. 무려 20번입니다. 프린스, 비욘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제니퍼 로페즈, 리안나, 켄드릭, 배드버니까지 모든 무대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2007년 프린스 쇼, 마이애미, 폭우가 쏟아지는 밤. 프린스가 빗속에서 기타를 치며 퍼플 레인을 부르던 그 전설적인 무대였죠. 당시 NFL은 걱정했어요. 비가 오는데 무대 괜찮겠어요? 프린스는 이렇게 답했죠. 비를 더 세게 오게 만들 수도 있나요? 오히려 비 오는 날씨를 적극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저스는 빗물을 고려한 무대 설계를 했어요.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방수 조명, 젖어도 안전한 전기 배선. 그리고 프린스는 보라색 조명 아래 폭우 속에서 기타 솔로를 쳤습니다.
역대 최고의 하프타임 쇼 중 하나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2023년 리안나 쇼. 로저스는 공중부양 플랫폼을 설계했어요. 경기장 한가운데서 서서히 올라오는 거대한 무대. 리안나가 그 위에서 노래하고 댄서들이 주변을 둘러쌌죠. 이 무대의 핵심은 안전성이었어요. 로저스는 플랫폼이 1mm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했고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쇼 막바지, 리안나가 화면에 잡혔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죠. 아, 임신했구나. 리안나는 첫째를 낳은 지 9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무대에 섰던 거예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임신 사실은 원래 숨기려고 했는데 점프수트가 딱 붙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했죠. 역대 가장 화제가 된 임신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20번째 작품 2016년 배드버니 쇼. 이번엔 푸에르토리코 전체를 무대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그중 가장 화제가 된 건 진짜 결혼식이었죠. 타미 올터와 엘리자 이아 아파리치오라는 커플이 실제로 슈퍼볼 무대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이 성사된 과정이 좀 특이해요. 커플은 배드버니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결혼식에 배드버니를 초대했어요. 원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청첩장을 보내보자. 그랬더니 배드버니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는 못 가지만 슈퍼볼 무대에서 결혼하는 건 어때요? 프로듀서 하리트 커디포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커플이 결혼 초대장을 여러 경로로 보내다 보니 결국 우리 팀에도 전달됐어요. 그걸 보고 이거다 싶었죠. 우리는 스펙터클보다 커뮤니티를 선택했습니다. 이 쇼는 배드버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커플은 오리건 해안 에콜라 스테이트 파크에서 약혼했고 슈퍼볼 무대에서 결혼했습니다. 배버니가 증인 서명을 하고 레이디 가가가 나이 위더 스마일 살사 버전을 축가로 불렀죠. 신부 엘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팬이었는데 1억 명 앞에서 결혼하게 될 줄은요. 배드버니 쇼의 비밀 병기 옐로우 스튜디오. 자, 해밀턴과 로저스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라면 각 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은 별도 팀이 담당합니다. 2026년 배드버니 쇼의 경우 옐로우 스튜디오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옐로우 스튜디오가 만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정전신, 엘 아파건.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푸에르토리코는 11개월간 정전을 겪었어요. 옐로우 스튜디오는 그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무대의 모든 조명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댄서들이 손전등을 들고 하나씩 불을 밝히는 장면을 연출했죠. 옐로우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하리엣 커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스토리보드와 카메라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메시지였죠.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이게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드버니 쇼는 정치적이었지만 동시에 축제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항하는 방식이었죠. 13분 그 뒤의 사람들. 2026년 2월 8일 1억 명이 13분의 쇼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13분을 만들기 위해 17년 경력을 가진 디렉터, 20번의 슈퍼볼 무대를 설계한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팀, 380명의 댄서와 500명의 풀 코스튬을 입은 엑스트라, 수백의 스태프들이 약 7분 만에 무대를 설치하고 13분 동안 공연하고 약 6분 만에 무대를 철거했어요. 해미시 해밀턴은 이미 2027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 준비에 들어갔을 거예요. 브루스 로저스는 21번째 무대를 설계하고 있겠죠. 옐로우 스튜디오는 다음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하고 13분 동안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죠.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드버니를 보고 레이디 가가를 보고 캔드릭 라마를 봐요. 하지만 그들 뒤에는 15년, 20년을 이 일만 해온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18kg 풀 코스튬을 입고 바닥에 깔려있죠. 한 엑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가 1억 명 앞에서 뭔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비록 저는 풀이었지만요. 배드버니 쇼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이 메시지를 1억 명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쇼는 13분이었지만 그 뒤의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오늘은 레이디 가가부터 배드버니까지 슈퍼볼을 설계한 천재 디렉터의 비밀을 파헤쳐봤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구조를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